네, 오늘은 허영무 거사님, 어머님 되시는 안동민 김재선 영감님의 백제가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벌써 오늘로 100일째가 됩니다. 49제는 원날보다는 한 늦춰서 원날 돌아가신 날 지냈죠? 그렇게 했는데 100제는 날짜로 따져서 오늘이 꼭 100일째가 되는 날 제대로 그렇게 또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백제경 만년유배를 공헌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2년 공덕으로 선장우 안동민 김재선 영감님의 왕생락을 진심으로 기원을 올립니다. 일소사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 하나를 보고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아진다는 거죠. 물론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똑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물로 보는데 물고기는 지가 그 속에서 헤엄치니까 집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집이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보게 되면은 뭘로 보냐면 귀신들은 그 물을 볼 때 불로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아귀들은 모든 물이 불로 보여서 마시면 다 불이 확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봤을 때는 하늘 천신들이 봤을 때는 물이 뭘로 보냐면 유리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놓고 보는 것 같다가 그러니까 일수사견 법칙이라고 하지만 1950년대에 일본에서 그 유행했던 라쇼몬이라는 유명한 그런 소설에 대한 영화가 나왔는데 세계 영화제에서 금상을 받게 됐던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라쇼몬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명한데 그게 바로 일수사견 법칙이죠. 똑같은 걸 놓고 나서도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참 나쁜 사람이야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보면 아니야 괜찮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봤을 땐 별로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람 그래도 대범해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같은 하나를 놓고서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나간 글 가운데서 그 나간 글이 이제 천자문의 가출구, 단창선, 밥손, 밥반이었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제가 맨 앞에 나오는 가출구자를 놓고서 이렇게 가출구자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출구자 기억 잘 안 나시죠? 뜀틀 기억나세요? 뜀틀? 운동회 할 때 뜀틀을 있지 않습니까? 그 뜀틀을 보게 되면 가출구자가 아마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 구자를 뜀틀 구자라고 이렇게 늘 했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이 나서 뜀틀은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저는 뜀틀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혹시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계시면은 거기에서 우리저 카페 들어가셔도 좋고 빨리 이게 안 뜨네. 여기 빨리 안 뜨는 지역인가 봐. 가출구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가출구자를 놓고도 보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가출구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칸이 있어요. 한 칸, 두 칸 이렇게 가출구자가 이렇게 써놓고 하나, 둘, 세 개를 걷다 보니까 네 칸이 되는 거예요. 밑에는 받침이 있고 또 밑에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8발자인데 그거는 이제 다리가 되는 거죠. 물론 뜀틀에는 다리가 없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뜀틀 같이 생겨가지고 뜀틀고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잘 안 뜨네요. 이렇게. 다시 시도라고 보니까 좀 이게 좀 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뜨네.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재밌게 쓴 게 뭐냐면 가출구자를 놓고 보면은 가출구자 따로 등록해놓고 보게 되면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여기에구나 싶습니다. 가출구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맨 아래 8발자는 발이고 발 위에 한자는 받침대가 되어 있네요. 위 설명대로 손과 손에든 쟁반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쟁반이든 받침대든 간에 그 위에 올려놓은 4개의 칸은 무엇일까요? 뜀틀처럼 생긴 모양인데 4칸이 쌓여 있습니다. 콩즈 선생께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콩즈, 유명한 논어를 쓰신 분이죠. 우리 공자님 그러죠. 공자님이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의예지야. 그래, 인의예지가 맞아. 인의예지 4가지입니다. 인의예지 4가지가 다 하나는 한 칸인, 두 번째 칸은 의,
세 번째 칸은 예, 네 번째 칸은 지량, 인의 예지라고 했습니다. 인의 예지가 뭘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가장 근원적인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이죠. 어진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에 옳은 생각이 있어야 되고, 마음 누구나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옳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예의가 발라야 되고, 바르지 않으면 안 되고, 네 번째가 뭐냐면 그 지혜가 또는 지식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고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고 예의가 바르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어떤 그런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것이 논어의 가장 근간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인을 많이 강조하셨죠. 근데 그걸 한참 이렇게 그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붓다가 부처님입니다. 붓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비이사네. 내가 보기에는 자비이사입니다. 그리고 공자한테 얘기했어요. 자비이사는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평등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죠. 기뻐하는 마음, 평등한 마음이죠. 그래서 불교의 가장 근간이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 평등한 마음. 이 네 가지가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비기사 사무량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지나가다가 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더니 이는 불과 바람과 흘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들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을 온전하게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처님이다가 시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먼저가 있던 붓다가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그걸 내가 이미 발표한 설인데? 라고 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어요? 예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붓다께서는 하신 말씀이 많으시니 이 네 가지 요소설은 저에게 양보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그렇게 했죠.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졌을까? 물과 불과 바람과 흘립니다.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이 세상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원래 불교에서 했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로부터 한 130, 150년쯤 뒤에 거의 한 200년쯤 뒤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지수화풍 4대 요소설을 우리 불교인은 불교 거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과학계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건 세상의 모든 그 근본적인 요소가 뭐냐? 이런 책상이나 핸드폰이나 사람의 몸뚱아리나 아니면 이 모든 걸 다 부숴가지고 그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네 가지 요소밖에 없다. 물론 나중에 그게 없어져 버리고 원자설로 바뀌었지만은 나중에 원자설로 바뀌었죠. 이 세상 모든 원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중에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이 네 가지 힘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부처님 옆에 있다가 그거 내가 이미 옛날에 이미 다 150년 전에 200년 전에 이미 내가 하는 말인데 라고 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참 많으시셔서 8만 대장경이나 되시니까 그 가운데 요 4대 요소설만큼은 저한테 양보하시죠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됐다는 그 얘기를 제가 쓴 겁니다. 이건 이제 꽁트죠. 꽁트에 해당하는 말들이죠. 가장 늦게 들어온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엘버트라고 하는데 엘버트는 영어 발음이고 이 독일어 발음은 알베르트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오른손 엄지와 집게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꿰고서 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는 자연을 움직이는 네 가지 힘입니다. 맨 아래 칸에는 중력이 들어있고 아래서 둘째 칸에는 전자기력이 들어있으며 아래서 셋째 칸에는 핵의 양력이 들어있고 맨 꼭대기 칸에는 핵의 강력이 들어있습니다. 라면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부처님으로부터도 적어도 2400년쯤 뒤에 태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1879년생인가 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늦게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은 네 가지다. 첫째가 중력이고, 그래비티라고 그러죠. 중력이고, 두 번째가 전자기력이고, 세 번째가 양력이고, 네 번째가 강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우선 들어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저 손자들이나 아들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도대체 그 전자기력이 뭐고, 양력이 뭐고, 강력이 뭐니? 그러고 물으면 요즘 젊은이들은 거의 다 압니다. 적어도 중고등학교를 나오게 되면 거의 다 아는 거 다르니까 한번 모르면 한번 모르고, 우린 그걸 다 배웠지만 우리 잊어버렸죠. 그리고 이 사원소설이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체화시키는 것은 적어도 거의 2000년대 이후에 체화가 된 겁니다. 그 이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도 그냥 그런 소리 있구나라고 했지 잘 몰랐죠.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 나왔다 하더라도 이걸 모르는 순서일 경우 중력만큼은 다 아는데, 중력이나 전자기력은 아는데 핵력에 대해서는 약한 핵력이나 강한 핵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힘은 첫째가 중력이고, 두 번째 전자기력이고, 셋째가 양력이고, 넷째가 강력입니다.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요, 지금 우리 이렇게 앉아있지 못하면서 붕붕 떠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바닥에 한번 뛰면 툭 뛰게 되면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발을 한 발 올렸는데 내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중력이 없으니까. 발파니까 올리고는 그 다음 발 또 올리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거에서 계속 걸어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는 항공이지만 뭐가 되겠어요? 계속 걸어 올라갈 수 있겠죠. 중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고 싶어도 저기 맛있는 게 있는데 그걸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쫙 차려놨는데 그걸 먹고 싶어도 내려오고 싶은데 중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허우적대도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역시 그 음식조차도 중력이 없으면 뜰 수 있겠죠. 약간만 건드려 뜰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력이면 이 밑에 책상을 싹 빼버렸어요. 그러면 요게 그대로 남아있겠죠. 여기 공중에 떠 있겠죠. 책상을 빼버려도. 왜? 중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중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전자기력에 대해서 정말 무심하지만 전자기력은 중력보다 더 중요한 게 전자기력입니다. 전자기력이 없다 그러면 이 지구 자체가 존립하지 못합니다. 전자기력은 전기력과 자기력인데 이 허공 전체가 전자기력으로 꽉 차 있어요. 물론 지구도 전자기력 꽉 차 있고 우리 몸통 안에도 전자기력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 도수 치료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핸드 테라피 한 데 있어요. 도수 맨손을 치료하는 데 가면은 뭐 이렇게 기계를 할 때 요만한 걸 무슨 하나 쥐라고 이렇게. 그리고 쥐라고 전자기 무슨 기계를 움직여요. 그러면 그 전자기계가 턱 이렇게 뭐 두드리는 것들하고 막 쓱쓱 문지르고 막 돌아가고 나오자는데 요걸 쥐고 있으라고 해요. 네, 요걸 쥐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연결되는 그 선이 어디로 가죠? 그 기계로 돌아가가지고 내 몸의 모든 것을 읽어주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가능하냐면 바로 내 몸속에 전자기가 통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자기가 우리 몸을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벼락이 아무리 수천 번을 때려도 나는 안 죽습니다. 우리가 왜 죽느냐면 우리 몸속에 전자기가 흐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손목을 잡혔어. 그래서 찌릿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목을 잡았어. 찌릿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것이 사실은 전자기력이 없다고 하면은 전기가 통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진짜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찌릿 느낌이 온다. 그러면 그건 전자기력이 있기 때문에 통하는 것이, 전자기력이 전혀 없다고 하면 상대방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을 만지고 뽀뽀를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왜? 전자기력이 없으니까. 전자기력이 없다고 하면 이 핸드폰도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전자기력이 뭐냐면 바로 태양빛 속에 들어있는 그 전자력입니다. 전기력이고 자기력, 그게 다 이 햇빛이 비치는 건 다 전자기력이 있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는 곳은. 그 햇빛이 비추는 곳은 전자기력인데 햇빛이 없으면 살겠어요? 못 삽니다. 그만큼 전자기력은 중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전자기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약한 핵력입니다. 핵이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 핵폭탄 할 때 북한에서 지금 핵폭탄 만드는 건다고 야단인데 그 핵에 들어있는 걸 얘기했는데 그건 핵이라고 하는 것은 핵폭탄을 만드는 핵이지만 모든 사물에는 우리 몸속에도 수천억의 수천억을 곱하고 수천억을 곱하고 수천억을 곱하고 수천억을 곱하는 그 숫자만큼의 더 많은 그러한 핵력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습니다. 원소 하나하나마다 원자 하나마다 다 뭐가 들어있냐면 거기에 핵이 들어있고 우리 세포 하나하나마다 핵이 들어있는데 그 핵에 뭐가 들어있냐 그 핵 속에는 양성자와 음성자라고 하는 게 있고 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건 모든 사물은 다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한 예입니다. 요게 여기다 물을 한 컵을 가득 떠요. 한 컵을 가득 뜨면은 요 컵 안에 들어있는 원자가 몇 개 정도 되냐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이 컵으로 떠가지고 컵으로 뜬 그 컵의 숫자보다 더 많은 원자가 요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원자는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원자마다 뭐가 들어있냐면 다 핵이 들어있어요. 그 핵이 뭐냐면 중성자와 양성자예요. 그리고 그 주위를 원자가 돌고 있어요.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핵들이 다 우리 몸을 전체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핵이 약한 핵이 없다 그러면 약한 핵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해시키는 거예요. 핵을 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핵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핵을 분열시키는 힘입니다. 근데 이 핵을 분열시키는 힘보다 더 강한 게 뭐죠? 만약에 핵을 분열시키는 양력이 있다고 하면 계속 흩어지게 만드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세포가 하나하나 다 흩어져서 하면 그냥 다른 하나 이렇게 날아가 버리니까 우리 살 수가 없는, 이 몸뚱아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도 이 몸뚱아리는 항상 어디 가도 이 몸뚱아리 있잖아요.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여기 왜 그러죠?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때문에 이 몸뚱아리 똘똘 뭉친 거예요. 중력이 없다면 지구가 산산조각이 나듯이 우리 몸뚱아리 지금 중력이 없으면 산산조각이 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핵과 핵을 연결시켜서 융합시켜서 흩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강력입니다. 근데 핵 원자 폭탄이 뭐예요? 그 강한 핵을 갖다가 강한 핵과 핵끼리 부딪혀가지고 폭발시키는 거니까 얼마나 힘이 대단하겠어요.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손에 잡혀요?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근데 이 안 잡히는 것 속에 뭐가 있냐면 한없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긴 하지만 엄청난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운석이 떨어지거나 해성이 와서 부딪히거나 하면 이 지구 대권을 통과할 때 거의 다 부서지거나 불타버리거나 녹아버리는 왜 그러냐? 바로 그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 공간에 꽉 차는 물질 때문에, 대기권의 물질 때문에 타버리는 거예요. 마찰력에 의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마찰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주로 밖으로 나가면 그런 마찰력이 없죠. 왜? 거기는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핵폭탄이 저 우주 공간에 터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우주 공간에 터진다면 핵폭탄이 위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위력이 없습니다. 왜? 거기는 공기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핵이 터지면서 옆에 모든 원자들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원자들이 퍼져나가면서 다른 물체를 계속 연결시켜 나가면서 퍼져나가다 보니까 핵폭탄이 위력이 커지는 거지, 저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핵폭탄이 아무 위력이 없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반대설도 있어요. 그만큼 양력과 강력이 소중한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들어와가지고
공자님 말씀도 듣고 부처님 말씀도 듣고 아리스토텔레스 말씀도 듣고 다 들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땐 틀림없이 이거는 중력, 전자기력, 양력, 핵의 양력입니다. 핵의 양력, 핵의 강력이 이게 들어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다들 좌중이 뭐라고 했어요? 좌중은 아무도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만 좌중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부처님도 아무 말씀이 없었고 공자도 아무 말씀이 없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무 말씀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점두를 한 거죠. 고개를 끄덕끄덕 한 거죠. 맞다. 아인슈타인 자네 말이 맞다 라고 많이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뭘 봤을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수사결의 법칙과 라셔널 효과가 반짝 빛났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궁금하여라. 저 가축구자는 뭐가 들어있길래 가축구자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구자, 구시성을 가진 분이 계시죠? 혹시 안 계시나? 우리 혜영이 아빠가 구시성을 가지구나. 자영이 아빠가. 우리나라의 구시성을 가진 분이 유명한 부상이라고 하는 시민도 계시고 많이 계시는데 그 가축구자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정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을까?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을까? 천자문 속에서는 반찬을 갖추고 반찬선, 밥손, 밥반이라 가지고 반찬을 갖춰가지고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내면에는 우리는 뭘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런 업장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시기와 질투, 악담, 이간질하는 거, 발림만 하는 거, 아첨하는 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닐까? 살생과 도둑질과 안 좋은 어떤 행위로 우리 가득 차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장호 안동민 김재동 영감님의 왕생을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마다 다 원만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일요일 날은 제가 법문하지 않고 우리 국민 멘토인 마가 스님이 있습니다. 저보다는 나이도 좀 한참 젊은 스님이긴 하지만 원력으로 따지면 저는 그 사람 발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아주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덕도 높고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대중을 접하는 끌어들이는 그런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스님인데 돌아오는 일요일에 와서 이제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조주 스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작년에 보셨는데 조주 스님도 이번에 그 안에 한국을 들어오기 때문에 오면 우리 저희 꼭 참석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주 스님 같으면 또 누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반기문 사무총장이라든가 지금 러시아 대통령 이름이 누구죠? 푸틴이죠. 푸틴 대통령도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 스님이 그렇게 좀 국제적으로 유명한 스님인데, 근데 그 스님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미 법문을 마가스님이 청했기 때문에 법문을 또 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고 싶다고 그러길래 그냥 얼른 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말 괜찮은 스님들도 좀 오실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괜찮은 분들이 오면 우리 절에 개근불사라든가 행하불사 함께 동참하신 모든 분들의 세계가 그분들이 정말 가장 VIP고 그리고 업적어들도 계시지만 업적어들은 같이 마음으로 동참해서 같이 기뻐하는 분들이죠. 비록 동참은 못했지만 그러나 참 좋은 불사다 이렇게 멋있는 불사인데 우리 함께 마음을 기뻐해야지라고 하는 분들은 그분 다 업적어죠. 업적어를 하더라도 VIP나 특히 다른 건 없습니다. 오셔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 멋있는 그런 1호 법회가 되고 저만식 법회가 되고 개근불사의 저만식 법회가 되고 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지금 헬스하긴 했는데 가운데 불상이 무단발을 피워낸 불상이에요. 정말 제가 사진을 몇 가지 찍는데 여러분들 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짜잔 하고 보여드려야 되니까. 미리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나중에 짜잔 하고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보내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이게 우리 평소에 이렇게 입던 옷도 우리 여성들이 아주 옷을 잘 갖춰 입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복을 잘 갖춰 입거나 아니면 양장을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갖춰 입으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거기다 헤어스타일도 정말 거기에 맞게 잘 한다면 엄청 아름답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색을 찾는다고 하면 아마 황금색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황금색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어떤 원소, 96개의 원소 말고도 우리 인조일 원소까지 포함하면 한 20여 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 모든 120여 개의 원소를 가지고 그 원소의 시약을 가지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금이랍니다. 우라늄이라든가 무슨 텅스텐이라든가 아니면 뭐 질소라든가 산소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이름을 보면 수소라든가 보면 그 속에 그것을 어떤 화학적인 시약을 가지고 점검하게 되면 그게 녹아버리거나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 피부가 다 영상 같은 걸 뿌리게 되면 사람 얼굴 녹아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그걸 녹일 수 있는 게 있는데 황금만큼은 그 황금을 녹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황금을 변화시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으로다가 개봉을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불변의 법칙, 모든 자연의 법칙이 다 변하지만 변하는 가운데에서도 불변의 법칙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 몸을 황금으로 개봉을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 개금불사의 공덕이 바로 여러분들에 돌아가는데 여러분 삶이 참 굉장히 복잡하고 변화하지만 그 막 속에서도 우리들이 지금 공덕의 변화만큼은 없는 게 좋겠죠. 공덕은 여러분들 해로운 것을 하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불변의 공덕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참 아름다워가지고 한참 제가 열 입을 담지 못했어요. 단 한 가지 이제 보니까 제가 잘못인데 여기 목불을 관세음보살님 앞에 목불을 이번에 개봉을 했는데 그 종이로 싼 작은 불상을 개봉을 했어요. 저 목불 동참하신 분이 이번 내일 돌아오는 일요일에 오시는데 오늘 저희가 몰랐는데 오늘 와보니까 저걸 안 한 거예요. 그 개금불사를 담당했던 그분이 깜빡하고 이 불상으로 하는 거예요. 작은 불상이야. 치워놓은 거. 제가 법사님한테 그걸 미리 말씀드렸는데 법사님은 철저한 분에서 얘기를 다 했던데 제가 법사님한테 그 얘기도 안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좀 해달라고 했더니 빨리 와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일요일날 가운데 보이죠? 목불 보이시죠? 네. 그 목불을 아마 똑같이 황금으로 개봉을 해서 그 안에 정화식 함께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덜 실수를 많이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덕당에 자주 안 올라왔더니 그런 일이 또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아주 멋있는 그런 불사가 될 거라고 저는 여기면서 여러분들 하시는 것마다 원만성취하시고 여러분 손이 많잖아요. 다음에 오실 때는 한 손에 각각 한 사람씩 더 데리고 오십시오. 이쪽에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 두 사람 더 데리고 오시면 한 사람이 두 사람 더 데리고 오시면 100명이면 300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데리고 오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여러분 성원하십시오. 네, 시식하겠습니다. 백제 지내겠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아니요.